님, 네,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 네네. 아, 서서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려니까 좀 건방져 보이지 않나요? 괜찮아요? 양해해 주시고, 이 의자가 사람을 좀 건방지게 만드는 큰 의자예요. 이 진료실 의사 의자인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 의자 앉아있는 의사를 보면서 대부분 뭐라 생각하느냐면, 조금은 뭐라 그러나, 건방져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 말부터 먼저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고 오늘 제 스피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 강의의 그 주제 이름은 뭐냐면 새로운 도전,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다이아몬드 김정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마 뭐 제 스토리는 제 뭐 스피치라든지 아니면은 사업 설명을 통해서 아마 대부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제 Y를 항상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아메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웃다 보니까 나이가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30대로 보이죠. 그런데 제가 69년생이니까 원래 벌써 지금 53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이래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전문의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 2002년도에 전문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첫째 애를 안고 참 어쩌면은 제 인생에서 최고 피크 타임. 그리고 옆에 우리 반갑죠? 우리 엔드 파트너 김성희 리더님. 저 때문에 해도 20대 사진인데 얼굴 통통하잖아요. 아직까지 볼살이 있나? 애띤 얼굴인데 하여튼 저렇게 우리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2002년도니까 벌써 그게 지금 20년. 제가 와이프하고 결혼한 게 20년 넘었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긴 저 애가요. 이렇게 자라고 원래 대학교 들어가요. 요게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2006년도 13년 아니다 16년도 사진인데 그리고 나서 요게 그 이후의 사진이고요. 지금 또 더 컸어요. 더 크고 원래 지금 이제 대학교 시험 쳐서 유학 가요. 미국 지금 그 합격해가지고 이제 원래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전문의가 될 때 그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의사가 되고 아랫돈 와이프와 그죠? 그리고 태어나는 우리 애기 그죠? 이러면서 참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2002년도를 생각하면 저는요 안 그랬었거든요. 또 그게 결국은 제가 아메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꿈꿨던 게 뭐냐면 내가 나이 50이 되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꿈꾸시죠? 2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꿈 안 꾸세요? 저 그 꿈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그때 제가 꿈을 꾸고 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꿈을 안 꿨다면 내가 이래 살 수 있을까? 지금 제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지금 토요일 아침부터 가가지고 아침에 앉으면은요, 외래에 환자가 한 30명 앉아 있어요. 그렇게 아성바성거리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참고로 지금 진료실이거든요.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파트너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난번에 왜 예전에 그 누구죠? 가정의과 리더님 그 파우더 PT가 하시는 분 성함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나중에 오전 진료만 보시고 이런 말 하시는데 제가 그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불과 5년 전에만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 9시,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하루에 환자를 적어도 70명 봤어요. 70명. 그때 환자 70명 보면서 암의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다이아몬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아까 그 전문의 되는 그때 제가 꿈꿨던 게 뭐냐면 나는 50이 되면 이 진료 보는 의사에서 은퇴하리라. 이게 정말 제 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제 인생은 항상 뭐예요? 그죠? 항상 뭔가 화려하고 항상 그랬을 것 같죠? 그죠? 근데요, 지금부터 스토리는 전혀 전남판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손수건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이때부터야. 참고로 뭐 제 스토리 들으면 알겠지만 저는 저 고향이 그 참외로 유명한 성주예요. 성주 그 촌에서 태어났는데 뭐 사실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는 제가 뭐 가난하다더니 아니면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3세 때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침에 등교하는데 연기 학교 잘 갔다 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녁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 이 가난이라는 게 그냥 찾아왔어요. 근데 가난도 그 가난 이하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공부 때문에 그러세요? 대구에 나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님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시게 됐고 집에 돈을 벌 사람이 없었고 그죠?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제 동생 남동생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죠?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 죽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영세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이 가난이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담임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름이 뭐냐 윤문웅 선생님이세요. 윤문웅. 그 선생님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뭐 하면 되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래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의사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꿈을 꾸느냐면 의사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의사의 꿈을. 근데 중요한 건 내 현실은 뭐예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그저 어린애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윤문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서 공부 아무도 안 하는데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여름 방학 되면 텅 빈 교실에 가가지고 공부했어요. 그죠? 알리 철이 들었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이것도 빨간색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돈은 항상 빨간색이었어요. 돈 걱정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아프시니까요. 이게 돈 걱정이 아니고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겠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가난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서 얼굴은 전혀 아니지. 근데 제가 중간에 다이아몬드 되고 파마 해본 적이 있는데 얼굴은 더 크시더라고. 감사합니다. 닮았다고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의사의 꿈을 가지고요. 제가 항상 스토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계획을 앓으실 때 저는 유일한 피난처가 뭐였냐면 학교였어요.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등교해가지고 1시까지 공부했어요. 하루에 보통 뭐 한 15, 16시간씩. 열심히 공부했더니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최민우 리더님이라든지 아시죠? 제가 대구 개성고등학교 75회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전교 1등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전국의 1등도 제가 제 기억에 토탈 다 해가지고 한 5번 했어요. 고2, 고3 해가지고 잘했죠 공부. 예,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공부를 하니까 전교 1등 전국에서 제가 보통 한 200가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서울대 가야 되죠. 근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저를 서울대를 가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 스토리에는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저의 발목을 잡아요. 어머님 때문에 저는 경대의대를 갔고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또 문제가 뭐라느냐면 과외 선생이 됐고. 그래서
장학금 받으면서 과외 선생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97년도 제가 의사 면허 딸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은요, 저는 뭐만 봤냐면, 이 의사, 이 멋진 의사는 아니지만은, 저 의사 가운만 보고 그냥 달려갔던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그래서 저는 이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요. 내 취미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사가 되면 끝이니까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32세 되는 2월 달에, 2002년 2월 달에 제가 드디어 뭐가 됐어요?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97년도에 인턴이 들어가서 거기서 인턴이 되니까 이제 뭐 과외 안 해도 되고 시간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문의 되면은 인턴 하면은 시간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때가 제일 시간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22살짜리 아가씨 꼬셔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전문의 3년 차 때, 아니, 전공의 3년 차 때 결혼했던 거예요. 2002년 12월 3일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까 2002년도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뱃속에 애가 있었죠. 전문의가 됐잖아요. 그죠? 이제 나는 뭐예요? 억대 연봉자. 3월 25일에 통장에 1,000만 원 들었다. 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안 가는데, 나 이제 부자야.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뭐예요? 불행은 끝. 행복 시작. 정말 그랬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게 사실이죠. 이날이 언제냐면, 2002년도 10월 6일 날 아침에, 이 새벽 1월 날이거든요. 우리 애가 10월 6일 새벽 3시에 제가 와이프 배를 째가지고 수술해가 났어요. 근데 그 애를 안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 아니에요? 애가 태어났고 우리 와이프가 이 예쁜 아들내미 나한테 줬고 나는 이제 전문의가 됐고 나 이제 행복하고 있고 그죠? 끝나는데 먼저 난 이 아이를 안고 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지? 내 정말 좋은 아빠 될 수 있을까? 나처럼 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32살, 33살인가요? 이 나이 돼가지고 지금 익하고 있다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피크로 올라가가지고 나는 인생 더 이상 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애를 갖고 익하고 있는데요. 왜 이래 됐을까요? 왜 이래 됐을까요? 한 번도 나 이래 될 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 책, 제 사업 설명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이십니까?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요, 애가 태어나기 3개월 되는 8월 달에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이걸 책을 집어 던졌다고요. 너무 화가 나거든요. 내가 왜 이래야 되노? 이런 거. 그래서 내 인생 돌려도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그때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래 됐을까요? 왜 그래 됐냐면 제가 갔던 그 병원이 처음으로 개업한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8월 달부터 솔솔솔솔 제가 산부인과잖아요. 산부인과를 그 연말이 되면 핵과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수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저 열심히 했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10월 달에 애가 태어나고 12월 달쯤 되면 이제 과를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애를 안고 어떻게 불안하겠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 원했던 그 전문의. 근데 이 책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뭐 암이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책에서 읽다가요 열받던 게 거예요. 이 책 속에서 의사가 부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내 이 책을 그죠? 하늘 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요 의사도 가난한 방법이다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뭐예요? 자산에 관심 갖고 자산을 가져야지만 그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속에 의사는 가난한 방법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계속 이야기를 했네. 그리고 내가 열받아가 이 책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 내 상황이요. 우리 애를 안고 뭐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병원에서 결국 그 폐과되는 그 과를요. 폐과 안 시키고 그 병원에서 제가 13년을 근무해요. 13년을. 예. 에메랄드 될 때까지 그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는지 아세요? 제가 폐과를 시키지 말라고 병원장한테 가가지고 빌고 무릎 꿇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2003년도, 여기 2002년도잖아요. 3년도, 4년도, 5년도는요, 제가 우울증, 약도 먹고, 불면증이 심했고, 저 불면증 지금은 없는데, 암이 만나기 전까지 저 불면증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 이런. 그러면서 제가 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자살을 만든 방법을요, 낮에는 열심히 질려봐야 되죠. 우울증 약 먹고 있으면서도요. 낮에 진료 열심히 봤어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애가 크고 있고요. 내믿고 있는 우리 처자식 다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항상 몇 개 타고 있고. 처갓집 장인 장모님도 의사 사이라 생각하고 저 믿고 있는 거 걷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저는 죽을 것 같이 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도 제가 우울증 약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못해 살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영혼이 피폐해지지만은 저는 이 자살을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아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자산소득이 문제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이 노동소득이잖아요. 이 노동소득 특징은 뭐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안 나온다는 것도 되지만요. 일을 못할 상황. 아까 제가 2002년도 일을 못할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돈 안 나오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저는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저는 귀족인 줄 알았는데 노예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일 안 하고도 소득이 나오는 자산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 친한 친구가 한 명인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차를 안 몰고 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BMW 타고 몰고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차 뭔 차냐 물었어.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자기 아버지 차래. 알고 봤더니까요. 알고 보니까 야는 집안이 의사 직원인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집안에 의사만 한 30명 있는 거예요. 야는 그 BMW가 원래 집이 지찬 거야. 근데 야는요, 저는 남아가지고 지금 돈을 벌어야 돼. 1,000만 원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는 이미 집에서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하고 스타팅 포인트가 달랐어요. 근데 내가 야들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찢어지죠. 예. 찢어진다니까요. 이런 데를 가진 게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야들은 그 지속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오자마자 피적대가 돈을 벌어야 됐어요. 왜? 내 새끼들 키워야 되니까. 근데 야는요, 그 돈은 필요 없으니까 지가 놀고 싶으면 일년 쉬어도 되고 공부하고 싶으면 유학 가도 되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그 좌절감. 학교 다닐 때는 좌절감 안 느꼈어요. 왜? 내 아들보다 내가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그 자존심만을 살았는데요. 막상 사회에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썩어 들어가니까 저는 뭐 걸려요. 우울증 오는 거죠.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 없이 사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의사. 저는 부자의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 뭔지 아냐면, 이거는요, 임시소득이에요. 그리고 노동소득이에요. 아니, 노예소득.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물 끓고 빌어가지고 살려가지고 그죠? 월급 깎이고 그때 노예였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막 그죠? 노력을 하고 돈을 잘 벌어주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뭐냐 귀족이 아니고요. 노예 대장이 되던데요. 제가 병원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저는 노예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요. 제가 결국은 그 병원에서 노예 대장 자리에서 잘리면서 저는 병원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 13년을 근무하면서 그죠? 저는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 결국은 노예가 규정이 안 되고 노예 대장이 됐다가 결국 잘릴 거다는 사실 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요. 제가 그 시간 동안에 뭐를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찾았고
그걸 또 암회 통해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좀 잘려도 그때는 괜찮았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그냥 노예 대장이어서 그냥 바로 잘렸죠. 그게 바로 임시소득이라는. 자, 그래서 제가 2002년도부터요. 자산. 어떻게 하면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의사는 아니야. 근데 이때 제 친구들이요. 제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까 의사 친구들이 와서 같이 공동 개원하자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다 노했어요. 참고로 그때 세 팀이 출하했는데 한 팀은 정말 잘 돼요. 두 팀은요 망했어요. 결론 나오잖아요. 맞죠? 없다. 없다. 그런데 짜잔 하고 이제 2008년도 4월 26일에 저녁 7시에 저하고 같이 산부인과는 1년 선배님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뭐라고 그러냐면 김쌤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아니 맥주 한잔 하자. 전화가 와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왜 전화할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전화할 것 같아요? 개업하자. 공동 개업하자고 전화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노예 대장이었거든요. 월급도 괜찮았고 살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 했어요. 다음에 보자고. 근데 또 전화 오는 거야.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디 나갔냐면 여길 갔어요. 칠곡에 가면 대구에 보면 칠곡이 있어요. 거기에 와빠라는 데가 있는데 동변동이 아니죠. 무슨 데가 동천동인데 여기 와빠라는 데 가서 제가 맥주 마시고 나가는 여기서 개업 이야기가 아니고 암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 나이 40인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근데 사실 우리 선배님은 제가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겨우 이제 노예대장이 돼가지고 아등바등거리고 막 살고 있는데 나한테 암의 이야기를 오픈해요. 그럼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저는 암의 이건 줄 알았어요.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 다단계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피라미드 나쁜 거. 참고로 그 저희 집에 와이프가 뉴트리키즈를 사가 왔어요. 2008, 2006년도인가 그 전에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제가 집에서 와이프한테 던진 게 두 개 있거든요. 결혼 초기에 던진 게 뭐냐 하면 망치를 던졌어요. 그리고 뉴트리키즈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간에 와이프한테 행동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뉴트리키즈 던졌다고요. 왜?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암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날이 들렸겠어요. 얼굴이 막 붉어져가지고요. 막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칠 뻔했는데 그나마 선배라는기 때문에 제가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데스토리상에서 제가 그날 이 와빠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암회를 하거든요. 인생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을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날 알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4, 5년 동안 그렇게 찾고 있었던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발견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암회를 만드는데 딱 이거예요. 5년 정도 아니 마흔인데 45세 정도가 되면 자산이 만들어진대요. 병원 일을 하면서 가능하다는 거고 이건 뭐 다 잘 아는 거니까 그죠? 5년 후 되면 매달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자산적인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무자본이라는 거예요. 현재 의사 일을 하면서도 가능하고 노력하면 된대요. 윤리적이래요. 내한테 묻는 거야. 어떻게 할래? 처음에는 내가 아메이가 피라미드인 줄 알고 안 듣다가 딱 30분 듣고 이거 나오는 순간요. 저는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순간 아메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없고 그냥 아메이 속에 제가 확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날 8시쯤부터 해가지고 제가 항상 술 좋아하거든요. 그날 1시 반까지 거기서 흑맥주를 뭐 엄청나게 많이 마신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냐면 고 다이몬드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빠 밖에서 이렇게 껴안고 막 이런 기억. 둘이서 둥글렸어. 아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흥을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보기에도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엄청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제 의사 친구들이 병원개업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 녹음했는데 그날은 왜 아메가 그랬을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 맞아요. 그날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지청철 리더님 집에 갔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핸드 파트너한테 물었는 거지. 어때? 말을 듣더라 하니까 내가 한다는 말이 술 챘잖아. 내가 딱 들어놓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김정기 그 새끼 다 알아듣더라 하면서 그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김성인 리더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도 그럴 것 같아. 처음 딱 이야기했는데 다 알아듣잖아. 나가 여러분 사업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거 닮은 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에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재밌네. 오래간만에 재밌다. 그래서 2008년 4월 26일 날 토요일 날 듣고요. 그다음 날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참고로 1시 반에 스폰서가 곧 다이아몬드하고 집에 가는데 또 고등학교 치고 또 전화가 왔는 거예요. 한 잔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바에 가가지고 4시 반까지 술 마셨거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 안 그럽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술이 깨가지고 그죠? 소파에 앉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이 암이 안 와? 이랬거든요. 제가 술이 덜 깨가지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청소하다가 그걸 들고 있잖아. 따라다니면서 옛날에 집어 던지는 그게 암이거든. 그렇게 해서 암이 시작됐어요. 뺐는데 그때부터 제가 5월달이잖아요. 5월달부터 정말 저는 그 한 달 동안요. 미친놈처럼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암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내가 그렇게 불안했던 그 미래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지금 내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돈 버는 기계였어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철저히 기생하면서 살았다고요. 어쩌면 아메리카에서 내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아메리카에서 내가 만약에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3개월 동안 스폰서님 그렇게 얘기해요. 스폰서님 이제 3개월 동안 알아보고 나 아니면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 마음은 뭐냐면요.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떡하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스폰서님도 지금 암의 사업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되신 잘해주신 그 아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아마 음원을 한 거의 한 100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주부터 미팅 다 갔어요. 대전 미팅도 가고 양지에 미팅도 가고요. 맞죠? 뭐가 알고 싶었냐면요. 성공한 사람들, 다이아몬드님들, 이분들의 모습을 알고 싶었는 거예요. 정말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박철영 분도 만나게 됐고, 이분 아시죠, 여러분? 이분 누구십니까? 야정분. 야정 결정병이시잖아요. 이분하고의 만남도 여러분 독특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4월 26일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죠. 5월 9일입니다. 2008년 5월 9일 날 우리 팀에서 어떤 분이 오신대요. 스폰서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맨 앞자리 그때 우리 대구팀 집안했거든요. 한 20명 정도 들어간 조그만 방이었는데 교실 같았어요. 탁자 맨 앞에다 내 자리를 놔두고요. 듣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분이 앞에서 이분이야. 이래가지고 들었지. 침 튀겨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사업 설명 아시죠, 여러분? 그죠?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뛰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다. 오늘 이런 분이 와가지고 사업 설명하고 했는데 집에 있는 와이프가요. 제가 그 집에서 공부한다고 테이프를 두고 가요. 그러면 와이프가 들어보라고 내가 일부러 뭐 사전 적어놓고 뭐 인쇄했거든. 하니까 자기도 궁금했던 거야. 근데 그날따라 들었던 테이프가 뭐냐면 아빠는 나의 영혼. 아빠는 나의 영혼을 딱 듣자마자 감정기입이 된 거지. 왜? 그 스토리가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울었는 거야. 눈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테이프를 들었는데 자기하고 비슷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뭐 박모 씨라 하는 분이래. 테이프니까 아빠는 나이 안 보고 게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분이. 같은 분입니다. 놀랬죠. 그리고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철웅이라는 이름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이 김병철이거든요. 집에서 부른 이름이 철웅이야. 난 너무 놀랐어. 아버지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가 아버지를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 그 이후 아버지 이름을 풀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들어본 적도 없을 건데, 아무 속에서 들었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님이야. 그때만 해도 우리 엄난 스폰서님 몰랐어요. 이때부터 이분하고 만남이 시작됐다고 했고, 인연이죠. 네,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로 열심히 아메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진 아시죠? 이 사진 제가 6% 사진이거든요. 6%대. 제가 6% 어떻게 간지 압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는 비전을 받지만 우리 엔더파트너는 비전 전혀 못 봤어요. 근데 미팅은 정말 열심히 봤어요. 왜 미팅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 와이프 스피치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마다 내가 미팅을 가니까 자기 집에 있으니까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그걸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 근데 따라 나오니까 뭐 제품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딸에는 집에 있는 세제를요, 바꿔야 되는데, 내가 무슨 딴돌이었거든? 못 바꾸게 하니까, 그놈의 세제를 처음에는 밖에다가 재활용내가 갖다 버렸거든요. 버렸더니만, 우리 어머니 그걸 들고 들어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어와서 쓰레기통이 아니고 화장실에 갖다 들어부었는데요. 막 난리가 났는 거지, 막. 그래가 3% 갔어. 그리고 이게 6%거든요. 6% 어떻게 간지 알아요? 정수기 바꿨는 거예요. 정수기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안 바꿔줄 것 같으니까. 그때 정수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렌탈한 지 한 달에 덜밖에 안 됐어요. 지금 뒤에다가 드라이브 해가지고 끊는 거야. 선을. 끊어가지고 고정답답 하고 바꾼 거야. 하여튼 초창기에 제가 핀 어떻게 갔냐면 우리 와이프의 바꿔쓰기를 갔어요. 여기 그때 6%. 저도 그렇게 갔거든요. 네. 9%는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초창기에는 와이프는 전혀 비전을 못 본 상태였고, 그래서 저의 의지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고, SP도 제가 2008년도 12월 1일부로 SP를 갔는데, 그때 제가 7개월 만에 SP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끊으세요. 그럼 됩니다. 12월 1일 SP를 어떻게 갔냐면, 제가 참고로 SP 거의 한 1년 동안 파트너가 없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비전을 보고 거의 한 3개월 동안 미친놈처럼 사업설명 했는데도 한 명도 예스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P 갈 때까지 제 파트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로 제가 SP를 어떻게 갔냐면 뉴트럴에서 팔아가지고 전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메는 네트워크를 가잖아요. 세례가 만들어 가야겠죠. 근데 저는 세례가 없어가지고 판매로 갔어요. 판매로. 미친놈처럼 막 팔아가지고 SP를 갔는데 중요한 거는요.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이게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SP 가고 나가지고요. 와이프는 아직 비전을 못 보고 있었고, 저는 SP를 갔어요. 근데 파트너가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그 이후에 한 7, 8개월을요, 파운더스 15%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파운더스 15% 하면 그냥 편안히 가면 되는데요. 와이프가 미팅장에 와가지고 뭘 이러냐면, 바보 같은 자기 삶을 준 거예요. 철저하게 신랑한테 맞춰 사는 삶. 그리고 홀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홀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장난 아니거든요. 같은 거 다 웃는다.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 성격이 대단하세요. 하여튼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SBU 암흑기가 뭐냐면요. 이 이후에 2월 달에 우리 와이프님께서 집을 나가셔요. 첫 번째 집은 나갔다가 그냥 저녁에 돌아오셨어요. 지금 그 얘기 달라고 너무 눈물 나고 2월 달에 집 나가셨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집 나가셨고 세 번 집을 나가요. 근데 결국은 집은 나가도 그때 저한테 했던 건 뭐냐면 분가하다. 분가 아니면 이혼하자 이랬거든요. 아메가 문제는 모르겠지만 나 이래는 못 살겠다. 응.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요.
와이프를 보내보겠다고. 그 당시에 타포랠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큰 미팅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 사진이거든요. 우리 대구팀 그때 타포랠리 갔다는 분이에요. 박철홍 교수님 계시고 제 스폰서님 계시고 와이프 제가 보냈거든요. 제 짠돌이가 그금 300만 원, 400만 원을 줘가지고 보냈다고요. 왜? 비전 보고 오라고요. 정말 비전 봤어요. 비전 받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히스테리 부린 거예요. 비전 받아 와가지고 집 나갔어요.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제가 SP에서 다시 SP 탈환할 때까지.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요. 이때 파트너도 없었고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드디어 이제 뭐예요.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처음으로 엎어져가 빌고 우리 힘으로 사람 힘으로 SP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갔더니만 그 교회에 있던 우리 고모님이 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와이프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쩌면은 신랑하고 헤어질 수 있겠구나. 이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2009년도 7월 달부터 비전을 봐요. 비전을 보고 그때부터 자기 사업으로 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그 조사업자를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면서 제가 뭐 썼냐? 각서 줬어요. 각서. 지금도 있습니다. 각서에 뭐 지금도 하세요. 내 니에다가 아미 사업은 제가 노터치 한다. 모든 거는 와이프가 다 관리한다. 그리고 나중에 연말 보너스가 나오면은 그건 다시 상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서 쓰는 기억이 있어요. 혹시 있잖아요. 남편분 중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팁이에요, 팁.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때 하여튼 대전에서 나는 이미 파운더스 PT다 하는 그런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비전을 보게 되고 와이프가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막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P에서 사실 이 PT 가는 그 기간은요. 제가 파트너들 삽질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은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잘했던 건 뭐냐면 우리 엔더 파트너 후원했어요. 근데 엔더 파트너 후원하면서 저희 집의 모든 질서가 다 박살났어요. 그동안에 했던 그동안에 뭐 위기 질서가 저는 왕이고 우리 와이프는 무술이었거든요. 제가 뭐 이거 하나만 들으면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그게 완전히 다 깨지고 새로운 어떤 질서가 되면서 와이프하고 저하고가 이제 뭐 동등 관계가 됩니다.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은요. 사파이 좀 되니까 이래 되더라고요. 역전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인이 됐어요. 하인이. 그래 됩니다. 그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 번의 가출, 믿음 갖기, 그리고 결단은. 제가 핀을 도전할 때마다 항상 이런 위기가 오더라고요. 사실 이때는 저희 와이프와 그다음 우리 어머니.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냐면 제가 주말만 되면 엄마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가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는 이야기 못하니까 와이프한테 히스테리 보시고. 결국은 그 질서가 다 다시 되고 나서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참고로 이때는 저희 분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드디어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다음 해에 PT 되고 그 다음 해에 파운더스 PT 되고 사파이어 되고 막 이렇게 막 갔어요. 요 사진이 제 GP 때 사진이에요. 제가 GP 때 Y아미를 하는데 그때 초청 강사가 누구냐면은 아시죠? 김종환 리더님이에요. 대전 그때는 FC라 그랬어요. 대전 FEC 송년 세미나인데 2009년도 12월 달이에요. 제가 드디어 GP가 돼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 홍경수 리더님이 항상 저한테 와이어를 시키면요. 항상 시간을 20분, 30분 주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2명이라는데 한 20분 주시면 제가 20분은 안 해요. 오늘도 아마 제가 조금 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제가 한 30분 했거든요.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스토리를 듣고 우리 김종환 리더님이 의사도 사업 하시네요. 이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랬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짱짱하게 가고 이때 와이프 좀 부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파이어였던 모습이에요. 이 사파이어 성취.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메랄드를 결단해요. 결단하고 자,
에메랄드 결단 밑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분가라고 적혀 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에메랄드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또 큰 히스테리를 부리세요. 그때 제가 그 에메랄드 될 때 68평 대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그 유린 노르웨이라는 아파트 그거 살고 있었거든요. 그거 살고 있었는데 홈미팅을 했어요. 그때 낮에 홈미팅을 봤던 여자 앞에 한 분 계시는데 한 15분 정도 있었거든요. 홈미팅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미팅한테 나오셔가지고 히스테리를 보이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우리 엔터 파트너는 지금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하시고 그냥 바로 집 나가셔가지고 나가자마자 뭐 하셨냐면은 월세집 확인 월세집을 딱 하고 전화 왔어요. 내가 계약했다. 따라 나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저희가 큐 에메랄드를 갑니다. 뭐 이런 얘기 다 하려고 너무 많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그때 13년도에 분가를 하고요. 그리고 분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한 5년 정도 떨어져 살았어요. 4년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떨어져 사니까 이제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머니 집을 또 하나 샀어요. 덕분에 어머니 때문에 집이 한 채 더 생겼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집 다시 합가했어요. 지금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어머니도 연세도 많으시고 원래 이제 78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사실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저희 품으로 돌아오신 거죠. 지금은 옛날에 그런 히스테리 안 부리세요. 아주 착한 어머니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말이에요. 제가 에메랄드를 결단하고 분가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또 난리 났겠죠. 그런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6개월 동안 120개 사업 전용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력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 뭐 그런 상황을 안 줬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 위기는 내가 새로 뛰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놈처럼 정말 사업처럼 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나가면 됐어요. 했더니만 결국은 다이아몬드 레이가 나왔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다이아몬드 가게 됐죠. 물론 결단하고 나서 여기 저희 에메랄드 모습이에요. OSR 모습이거든요. OSR 때 모습이고 에메랄드 설치. 그 다음에 에메랄드를 제가 2013년도 5월 1일부로 했으니까 제가 에메랄드 갔거든요. 가고 8월 달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참고로 우리 둘째는요. 브루나이 베이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행지에서 가는 애기예요. 큐 에메랄드를 들어가니까 난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위에 사진은요. 제주도 에메랄드 포럼이요. 50일째, 생후 50일 때는 애기를 들고 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100일째 될 때 코타키나발루 여행 갔던 거예요. 네, 에메랄드 베이비죠. 사실은 제가 이 애를요, 그 여행 데리고 가려고요. 예정일 보다가 3주를 빨리 땡겨가지고 수술했거든요. 36주 며칠 날 수술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째는요, 아메가 아니면 절대로 안 태어날 얘기.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강하게 결단을 하고 레고 나오고 결단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또 더 큰 시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어떤 결단, 그죠? 뭔가 할 때는요, 그게 상응하는 시련이 항상 오더라니까. 그래서 그 시련이 왔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죽어도 간다. 난 미쳐서 죽어도 간다. 이런 마음으로 첫 번째 큐 다이아몬드 가가지고는 그 해는 못 갔어요. 못 가고 그 다음 해에는 뭐냐면 이제 미쳐도 간다. 이런 마음을 갔어요. 빨갛죠? 그때는 저는 그냥 뭐냐면은 결단 오기였어요. 오기였어요. 사실은요, 이때는요, 저는 오기였어요. 무조건 해낸다. 믿음으로 해낸다. 아니, 나는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이아몬드 선출하고. 제 와이프 예쁘죠? 위에 이 사진은 다이아몬드 인증식 때 대전이고요. 옆에는 OS 할 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눈물 나는 사진인데, 이 사진. 제가 아메를 왜 했냐면, 우리 그 아들내미 때문이거든요. 아들내미 원래 이제 미국 유학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야들 키우면서 한 번도 돈이라는 걸 생각 안 하게 했거든요. 지금 학교 가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터치 안 했어요. 자기 어떤 삶에 대해 저한테 뭐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얘가 지금 이제 20살이 됐고요. 또 둘째가 이제 태어났는데 둘째는 엄청 밝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얘 개명이 뭐였냐면 긍정이었거든요. 굉장히. 지금도 지금 이렇게 안 이뻐요. 약간 살이 좀 쪄가지고 살 확진자가 돼가지고 좀 뚱뚱해요. 그래서 이 사진 볼 때마다 내가 아메를 왜 했는지를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메 왜 하세요? 부모라면 아마 자식 아니에요, 1순위가. 그죠? 여러분보다는 자식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아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하와이 여행이고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 이 넓은 이어서 골프 치는데요. 땅 얼마나 많이 판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들이 땅 팠는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을 거예요. 하와이에서 이제 골프 치는 모습이고요. 와이프고 저예요. 네. 다이아몬드. 그리고 제가 2017년도 드디어 피해자체 청산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여기는 진료 안 봐요. 여러분 진료 안 보고요. 그냥 시스템 굴러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9시 출근하면 10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제가 외래를 봐도 되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들려보는 삶에서 좀 쉬어. 그리고 오빠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하고 그 다음 달에 저한테 와이프가 렉서스 차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오빠 이제 차 좀 바꿔. 제가 에메랄드 때 와이프 차를 바꿔줬어요. BMW로 520으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제 차는 그때까지 오피러스를 12년째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꿔주시더라고, 우리 엔드 파트너님께서. 그리고 제가 그때 스피치가 이거였어요. 내 속에 울고짖는 김정기한테 길을 좀 보여주라. 왜 너는 내 속에 있는 김정기를 안 보고 계속 왜 밖을 보고 왜 사노? 어? 네 속에 있는 김정기 지금 울고 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좀 돌봐줘라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스피치 막 했더니 와이프가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골프도 치게 해주고 차도 바꿔주고 뭐 그랬어요. 기분도 하게 됐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맛본 시간의 자유.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야가 울부짖는 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자유를 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속에 있는 야가 울부짖는 게, 그죠?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행복해지고 나중에는 공허함이 오고요. 결국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자유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자유 꿈꾸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자유를 쟁취하실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잊고 나서 그 꿈 너머에 내가 할 거를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뭐라고 살 건지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진정한 자유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자유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알았어요. 저는 지금. 자유는 뭐냐면요. 가치 있는 일을 할 자유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자유. 그리고
빈둥 안 그럴 자유예요. 그리고 외롭지 않은 평생을 일할 어떤 자유. 그리고 남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자유. 이런 의미를 있는 일을 할 자유예요, 여러분. 저는 위에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돈 안 벌어도 되는 거.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이걸 생각했단 말이야.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 골프, 오전에 시간 나면 골프 쳐도요. 안 행복해요. 술 먹고, 놀고, 저녁에, 아침에 늦게 일나. 안 행복해요. 더 공부해줘요. 제가 해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다시 아메를 왜 하느냐.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갇힌 일을 하고 살고 싶어요. 암이 다시 겼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메이가요, 내 속에 억눌려져 있던 힘든 게 자유를 줬다면요, 미래의 아메는요,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삶, 이걸 찾아가는 삶, 그거였어요. 진정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가치 있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삶. 이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암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암을 다시 겪었네요. 그리고 과거의 아메이가 제가 오기하고 미친 거 봤어요. 미치라 그러죠? 그죠? 오기는 미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기하고 미친 거 하면 피나고 합니다.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 행복합니다.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우리 스포츠는 항상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 그죠? 나 이렇게 앞으로 살 거예요. 살려고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들을 올려 읽은 책들이에요, 제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헤빗. 그 밑에는 뭐냐면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 휴먼 카인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홀로서기 심리.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한 50분 정도 했죠. 앞으로 제가 한 10분에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누군가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전에 좀 많이 싸웠거든요. 인간이 덜 돼가지고 많이 싸우고 오기로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채기가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가는 데 있잖아요. 이 정리했다고 와이프가 내보고 됐든 야, 이 더러운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신랑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가지고 야, 이 더러운 인간아 정리 좀 해라 이런 적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안 싸웁니까? 그죠? 이 말 듣는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분노가 들죠. 그러면서 참으면 되는데 안 참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그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결국 싸우게 되고, 싸우고 나면 뭐예요? 또 나중에 되면 그거 풀기 위해서 또 한 일주일 노력하게 되고 막 그래요. 자, 보세요. 이거거든요. 이런 말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뭐가 분노, 그죠? 막 불안, 막 이런 거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 맞죠? 감정에 충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 난 지금 화가 났으니까 표현해야 돼. 그러면요, 갑자기 얼굴이 멀개지면서 심장이 막 뛰어요. 뭔가 뭐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말해버리잖아. 그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남는 거는 후회, 분노, 불안, 나중에 우울이 더 심해지고요.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와이프하고 또 뭐예요? 화해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감정 에너지 노력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됐던 내보고, 야, 들어오는 걸 했어요. 그러면, 방법은
내가 힘이 있으면은요, 억누를 수도 있고, 힘이 없으면은 참아야 되죠. 둘도 아니에요. 둘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화가 났죠? 시간을 줘야 돼,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에서 벗어나가지고, 김영기 화났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분노했는 게, 시간 지나서 계속 분노로 남아요. 어때요? 아침 분노했는 게 저녁까지 분노 되던가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는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사라지고 없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났네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오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가 왜 나한테 그런 인간을 했지? 아, 내가 이거를 와이프 내보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안 했구나. 1번. 두 번째, 와이프가 이거 말고 다른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었구나. 2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이 말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잖아. 그럼 내가 지금 화내봐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나빠질 거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 하면 미안하다. 쉽게 끝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힘. 그죠? 이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감정이 생각이 되게 하고 생각이 신체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그걸 행동을 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2번.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해. 화를 막 내서 욕을 막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미친 새끼 계속 나한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화가 나가 뛰쳐가지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아까 이런 감정을 가보면 그래 돼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무시하면 되지 뭐. 저 인간 무슨 나쁜 일이 있었구나.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맞나? 두리번쩍거리고 아닌 거 그때 가버리면 되잖아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맞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분노하고 그걸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뭐야 진짜 반응 나타나고 그 다음 행동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칼부림 나요. 이게 뭘까?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1번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가족, 친구, 친척한테 사업 설명을 했어요. 하면 거절받으면 이런 반응 나오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반응을 보여?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 들어가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절할 확률이 더 높죠. 그 거절의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걱정이 되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표를 그래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예요? 그래 나왔을 때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더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네가 어떻게 그러시냐 하고 저도 처음에 동생한테 사투리랑 4시간 동안 하면 싸웠거든요. 치고 맞으면 안 돼 싸웠다고요. 두 번째, 콜드컨테, 여러분 콜드컨테 해가지고 아메 이야기할 때는 많이 미친놈 취급하는 경우 있죠. 근데 그 당했을 때 기분 나쁘죠? 그거 속상해가지고 더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콜드컨테는 아메 오픈했는데 그들마다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맞잖아요. 이 사람 나무시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재밌어요? 자, 3번. 문제 뭐 나올까요? 사춘기를 시작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지고 간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아들 관리 못했다고 아이 엄마 비난하고 애도 머쓱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 감시하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런 일 있죠. 우리 애가 내 지갑 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우리 감정에 해가지고 애 불러다 나누고 때리거나 그때 뭐야? 우리 애 비난하죠. 절대로 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아까 했듯이 감정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뭐야 신체 반응이 되고 반응이 다시 뭐 행동으로 나오면 끝장나요. 애 다 버립니다. 사춘기 얼마나 예민할 텐데.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얘가 돈을 훔친 거는 잘못된 행위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애가 지금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애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애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한테는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빠질까 싶어서 지금 겁이 너무너무 나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애는 그냥 뭐예요? 순간적인 무엇 때문에 돈을 그렇게 가지고 간 것뿐이에요. 돈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절대로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애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내가 이성적이 되어 있을 때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애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면 절대로 애 비난하면 안 돼요. 누구야? 혹시 네 지갑에 돈을 가져갔니?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네 비난하려고 하는 거야. 네 화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끄덕끄덕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 왜 돈이 필요했어?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돈 달라 하지. 왜 그랬어?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돈도 잘 안 주고. 누구 때문이냐? 아빠, 엄마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애가 그 했는 거. 그러면 그것도 왜 필요해서 그러니까. 친구가 선물 사주는데 나도 선물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애가 잘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연민 빠지라는 말은 아니고. 맞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도 지금 어린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애를요, 그죠? 비난만 했단 말이야. 칭찬할 줄 모르고 비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상시에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주고 보상해주세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뭐야? 내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주더라, 보상해주더라. 그럼 더 잘하고 싶겠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필요하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만약에 뭐 잘하면 돈을 보상했다. 그럼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나쁜 행동 하겠어요? 안 하지. 그 절대로 죄는 잘못했지만 애는 비난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뭔 줄 아세요? 뭘 보여줄 것 같아요? SP 도전한 조기 파트너가 갑자기 시스템 부순하고 암에서 암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맞죠? SP 가고 싶어서 지금 브론즈 빌드 도전하고 SP 가려고 하는 파트너가 갑자기 힘들어 미치겠는 거야. 벗어나가지고 미팅도 잘 안 오고 막 갈등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지. 안아줘야지. 그렇죠? 그죠?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또 지나갈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너무나 착한 사춘기를 너무 쉽게 지나간 아들이요. 대학 시험이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엄마가 야를 해초리 때리고 이랬거든요. 집을 나가고 그랬어요. 사실 이거 제 파트너 이야기예요. 제 파트너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이 그러니까 큰 애는 초6이고 작은 애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 파트너가 엄마가 얘를 애들이 엄청 착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정말로 엄마를 잘 살펴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훈육 방식이 뭐냐면 조금 잘못하면 자꾸 매를 내렸어요. 그 방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공부를 좀 못했네. 그래서 결국은 고3 때 시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오고 하니까 일탈을 한 거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고 친구들하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머리 또 오래 또 염색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4일 동안 집을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저한테 와가지고 스폰서님 어떡해요? 막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애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 엄마가 어떻게 지를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자기 감정 컨트롤 안 될 정도로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뭐 어떻게 상담해 주실래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야, 정말 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야, 또 때려야 되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엄마 마음을 이거 공감해줬죠. 충분히 마음 이해된다. 하고 막 울다가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리더님, 지금 애가 밖에 나가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뭐죠? 애가
집에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애가 지금 밖에, 고3이지만 밖에 나가 있는 애가 4일 동안 나갔어요. 여러분, 고3이지만 사실 한 번도 안 해먹은 애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야가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리더님 다 치우고 애한테 먼저 메시지부터 보냈어요. 네 엄마가 막화내가 무섭지. 근데 나는 네 사랑한다. 이런 문자 보내고. 그리고 엄마 이거 못 보니까 새벽 2시에 돌아도 3시에 돌아도 잠만 자고 나가라. 메시지 보내라 그랬어요. 3시에 돌아도 내가 아는 척 안 할 테니까 잠자고 아침에 엄마 깨기 전에 나가도 된다. 그리고 내가 용돈 내놔 놓을 테니까 그거 밥 먹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나가지고 새벽 2시가 들어오더래요. 들어와가지고는 이틀인가 3일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마지막 날이 4일째 돼가지고 무릎 꿇고 뒤지랍니다. 엄마 미안해. 집 불렀잖아요. 집 들어오면 되잖아요. 애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애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왜 제일 확실한 안전망이 되는 엄마가 그걸 무시했으니까 그걸 비난했으니까 이런 일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걔는 뭐예요? 집에 들어가지고 엄마 뭐더 잘 듣는 더 착한 애가 됐어요. 별 문제 없이. 근데 내 감정에 의해가지고 애가 그렇다 해가지고 애를 막 비난해요. 애가 나쁜 애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쁜 애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나쁜 행동이지. 하지만 그걸 비난하면 안 된다며. 그거 했다고 이게 나쁜 인간 아니잖아. 이게 뭐고 뭐. 너무 믿고 이제 그 자세 좋은 코앞 파트너가 정체기가 오고 암에서 하면서 힘들다고 심지어 암을 그만두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암에 살보다 보면은요, 내가 아직 핀이 낮으면은 이런 거못 보겠지만, 핀이 높아지면요, 다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내가 감정 노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절대로 감정 노동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결론입니다. 감정은 흘러가요. 감정은 변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감정을 습관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울감은 우울증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말은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암의 사업할 때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뭐하라 그래요? 뭐하라 그러죠? 어문 듣고 미팅 참석하고 책 읽으라 그러죠. 이거 왜 해요? 나한테 힘주려고. 나한테 힘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이잖아. 그러면 우울에다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 그게 미팅이고, 그게 스폰서링 상담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힘 빠지면 저는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힘 빠지면 뭐예요? 나 천천히 갈래. 미팅은 다음에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탱커화 중에서 학습이 바로 뭐냐면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감정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진 시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 아멘은요, 시작은 내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 흘러가면 바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계시는 스포츠님이 계셔. 항상 생각하고 사실. 아멘 사업할 때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아멘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아멘은 마지막에 자유로 가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 아멘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아멘 하셔야 돼요. 오기의 아멘, 미친 아멘도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요, 행복한 아멘, 즐거운 아멘, 신나는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는 교회겠다, 그죠? 그런 아멘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 이야기를 저도 했는 것 같은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이야기 어느 작은 거 하나에서 여러분이 그죠? 마음에 어떤 위안이 되시고 또 뭐랄까 힘을 얻으셨으면 저는 그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랜드 이글의 한 그 리더로서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김진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